안녕하세요. 부동산 창업 실전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은 부동산 창업 운영 실전 가이드라는 책을 교재로 사용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첫 번째 강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자격증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어디서 어떻게 사무소를 개설해야 되고 또 개설한 사무소를 인허가기관에서 개설 등록 신청을 받아야 되는지 과정을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수익 구조와 또 왜 공동중개를 이렇게 현장에서 하는지 공동중개의 필요성에 관해서 이번 강의에 아마 포함돼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왜 자금력을 확인해야 되는지를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왜 공동중개를 해야 되는 공동중개의 필요성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사장님이 한 20, 30대 결혼해서 아파트 막 내가 이제 신혼집이나 아니면 이사갈 집을 구할 때만 해도 내가 원하는 지역에 부동산이 갔어요. 발품을 하셨어요. 맞아요. 네. 가셔서 그 아파트 단지나 그 빌라 단지에 가서 물어봐야지만 물건을 찾을 수가 있는 시절이 있어요. 그때는 주인이 물건을 내놔도 내가 그 물건을 내놔도 다른 데 안 돌려도 됐어. 공동중개를 안 해도 됐어. 왜냐면 내가 쥐고 있으면 돼. 이렇게 찾아오시니까. 주인들도 얘기해서 내가 해주겠다. 시간이 걸려도 내가 해주겠다. 찾아오면 거래하면 수익을 양쪽에서 얻으니까 되게 좋은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이라는 괴물이 생겼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물건을 구하기 전에 이분들이 어떻게 와요? 인터넷에 네이버나 뭐 직방, 다방, 기타 여러 가지 플랫폼들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확인을 해요. 그리고 나와 있는 그 부동산의 전환을 먼저 해요. 그리고 물건이 있으니까,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와요. 근데 이 물건을 주인이 이 한 부동산만 내놓는 게 아니야. 여기, 그 단지에 4개 부동산이 있으면 4개 부동산을 다 내놓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매도인이나, 그 임대인이나, 또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요즘에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빨리 해결하고 싶어요. 그게 최고잖아요. 물건을 내려면 빨리 해결해주는 부동산을 원하는. 그래서 한 군데가 안 내놓고 여러 군데가 내놓는 거예요. 여러 군, 한 3-4군데가. 그러면 경쟁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전에 있는데 이 부동산에 물건이 없어? 그러면 어디로 가요? 옆에 부동산을 찾아가요. 그렇죠? 요즘에는 공동중개를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근데 이 공동중개를 옛날에는 그냥 한 군데만 내놨는데 믿고 할 수 있는, 뭐 지금도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요 사장님한테만 내놓게. 전속계약처럼. 전속계약처럼 이렇게 내놓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쫙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4개의 부동산이 있으면 4개의 부동산에 물건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임차인이 매물을 보고 전화를 한 거예요. 네이버에 광고를 하면 전화를 딱 해요. 사장님 이런 물건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물건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매수인이 다른 부동산에 오는 거예요. 옆에. 이 사람은 물건이 없는 부동산, 아니면 길 건너에 있는 부동산. 그러면 이 물건 있는 부동산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동중개를 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나 혼자 가지고 사람이 찾아오기를 기다린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중개의 함정은 뭐냐면 회원제예요. 회원제. 이게 아주 그냥 회원제나 친목회라는 명목으로 해서 몇 개의 부동산이 이렇게 카르텔을 형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카르텔이 형성된데 친목회가 형성된 데에 들어가서 상가에 중개사 사무소를 차려야 됩니다. 사무소를 차려야 돼요. 근데 차리면 어떻게 되냐면 공동중개를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내에 부동산이 하나, 둘, 셋, 4개예요.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왔어. 그죠? 그러면 얘네들끼리 회원제다. 이렇게 회원제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성과가 나와서 내가 사무소를 차렸어요.
근데 여기가 회원제잖아요. 그러면 상호소를 차리는 데는 문제가 없어. 근데 공동중개를 하네. 내가 사람이 있으면 물건을 이렇게 찾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한테. 얘네들이 거래해주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거래를 하고. 그러면 사람만 있으면 뭐야? 물건이 없는 거죠. 나 물건이 있어. 근데 사람이 없어. 얘네들이 사람이 있는데도 얘랑 거래를 하네.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 이제 단지 내 부동산에 가서 제가 여쭤봤어요. 네. 그 공동중개 이거를 어떤 경우에는 안 하냐 그러니까 그냥 신규가 그 새 건물에 신규를 만약에 하게 되면 공동중개를 회원으로 해준대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근데 만약에 그냥 기존 건물에 만약에 그냥 했다 하면은 절대로 강서구에서 저 강서구 살잖아요. 거기는 엄청 그게 세는데 그걸 절대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그렇게도 하는구나. 네, 그렇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신규 회원을 받아주는 데는 뭐냐면 회비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회원 가입비, 네, 회원 가입비. 그러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근데 권리금이 여기 이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또? 그 바닥 그렇죠. 권리금도 있고. 네. 바닥 권리금은, 그러니까 바닥 권리금은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선밖에 안 해요. 그런데 요거 공동중개 때문에 보세요. 이 공동중개 때문에 법이 개정이 됐어. 공인중개사법. 단체를 구성하여 소용없는 거 네, 중개를 제어하나 네. 공동중개를 제어. 이번에 수원지방법원에 검찰청에 이게 됐어요. 9명이 기소가 됐어요. 기소가 됐어. 기소. 재판을 넘긴다는 거지. 기소가 됐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이게 세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이야. 이 조항 때문이라도 많이 무력화됐어요. 제가 알아보고 있는 중에는 아직 살아있죠, 많이. 당연하죠. 네. 근데 권리금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보기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인데, 여기가 신길 뉴타운이에요. 저쪽은 다 아파트 단지야. 여기는 그런 게 더 없어요. 그러니까 신규로 생긴 데는 더. 예전에 생긴 데가 이 법이 생겼으니까. 이런 기준 때문에. 근데 공동중개에 또 장점이 있어요. 친목회의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는 거야. 뭐냐면, 자, 제가 처음에 자영업자라고 했죠. 제가 사례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개업을 하고 이제, 왜냐면 자영업자니까 365일 문을 열어야 돼요. 진짜로 이거는 365일 일을 해야 돼요. 애가 이제 다 크셨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이제 애가 다 커가지고 딸이 하나인데 다 컸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놀봐야 되잖아. 근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잘 몰라서 토요일날,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녁 때 맞아요. 금토 일을 이제 지방으로 놀러 갔어요. 근데 토요일날 딱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그 네이버에 그 물건 보고 전화 드렸는데 혹시 볼 수 있나요? 지금 그래서 죄송한데 제가 지금 밖에 나와 있어서 오늘 힘들고 월요일 아침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월요일 아침에 가능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와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벌써 옆에 있는 부동산. 그런 일 한번 겪고 나면 쉴 수 있습니까? 못 쉽니다. 근데 자 회원제를 하면 그래서 이게 협회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큰 틀에서 이게 틀을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끼리 잡는 거야. 우리 편한 대로. 그래서 보면 회원제를 하게 되면 일단은 일요일날 쉬자. 이게 되면 일요일날 쉬는 거예요. 일산 쪽에 가면 토요일날 격주로 쉬어. 양천구가 그런대로. 양천구까지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군데가 있으면 첫 번째, 세 번째는 여기서 쉬고. 토요일, 일요일 쉬는데요. 두 번째, 넷째 토요일 날은 이렇게 쉬고, 일요일 날은 다시 쉬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규약을 정한 거예요. 그러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쉬는 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편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자기네들끼리 룰을 만들어 놓은 거야. 물건 뺏지 않기.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일을 할 때 나한테 물건을 내줬는데 내가 내줘서 손님을 모셔가지고 손님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손님이 전화해보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부동산에 계약을 해버렸어. 물건을 뺏어가. 손님을 뺏어가. 이러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할 거예요? 법적으로도 이거는 싸움이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법적으로 내가 열받아서 인사소송을 가든 하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룰을 정해놓는 거야. 자기네끼리.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제한하자. 얼마나 편해?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심리적이죠. 그런 게 롤로 정했다고 있어요. 해서? 네, 있어요. 그래요?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부동산이 이제 있는데, 그 부동산이 이제 그 단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 근데 이제 두 군데서, 이렇게 두 군데는 조금 바로 이제 가까운 데인데, 두 군데 부동산이 있는데, 거기서 단지가 한 6, 700단지,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이제 한 2, 300단지. 그런데 이제 다행히 3개밖에 없어요. 부동산이. 네. 그리고 이제 빌라가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한 부동산에서 이거 어느 정도 채가 웬만하면 뺏어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협약이 안 돼. 그런 규약이 없는 거지. 그래서 센 거죠. 이제 그런 데는 가면 또 엄청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또 스트레스 들죠. 받죠. 저는 어쨌든 이제 초보로 가야 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제 저걸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입지라든가 그런 거는 조금 다 마음에 드시는데. 네,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안 가는 것도 그렇고. 네. 어느 단지에 가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느 단지에 가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끼리 어떤 룰을 정해놓고 일을 해도 그걸 깨는 사람은 한두 사람 꼭 있어요. 꼭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지금 부동산이 3개밖에 없어서 그런 건데 한 4, 5개 있는데 10개 정도 있는데 가서 그런 하면 거기랑 거래 안 해요. 그러겠죠. 물건 절대로 안 줘요. 그래서 네이버에 보면 뭐 예를 다방이나 책방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물건 올라올 때 보면 106동 7층 이렇게 올라오는 데 있죠. 네네네. 그렇게 올라오는 거는 그런 사람이 한두 군데 있는 거야. 왜냐면 호수를 알려주면 걔네들이 그 물건을 근데 따가버려. 호수 안 올리잖아요. 호수 다 올리죠, 요즘에. 아니, 안 올리는데요. 호수는 저는 다 올려요. 올려도 되고 안 올려도 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러니까 거의가 아니라 호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뭐 13층, 뭐 저층, 고층 이렇게 있는데. 제가 호수를 올린다는 건 뭐냐면, 네. 네이버에 보면 네. 이렇게 나와. 106동 10층.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데, 네. 저희가 공동중개를 할 때 물건을 돌릴 때, 이 망에서는 망에서도 그렇고, 네네. 돌릴 때, 내가 이사장님 공동중개를 네이버세가 비슷해요. 106호? 그렇죠. 106호 물건 나왔습니다. 근데 네. 안 가르쳐줘. 10층. 어머. 10층도 안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래요? 7층 이렇게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어. 왜냐면 이걸 알려주잖아. 찾아가. 그래서 자기가 거래한 내역이 있으면 이 물건을 뺏어가. 공동망에서조차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동망이 아니에요. 공동망이. 공동중개할 때. 중개할 때. 그런 업체가 그런 업체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임대인이 아파트 106동 106호의 물건을 나한테 줬어요. 부동산. A 부동산한테 줬어. 그러면 A 부동산은 광고도 해야 되고, 공동중개망에도 올려야 되고, 공동중개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공동중개를 하려면 주변에 공동중개하는 부동산한테 돌릴 거라고요. 그러면 쭉 돌린다고. 3군데야. 공동중개하는데 매너가 있어. 예를 들어서 106동 106호가 나왔어요. 106호 나왔어요. 이랬는데 내가 처음에 가서 이렇게 더 돌려봤는데 주인분이 나한테만 준다고 그때 얘기를 했는데 세 번째 부동산에도 나와 있는 거야. 자기네 물건이 내 물건이 나중에 보니까 얘는 의심의 여지가 있겠죠. 근데 나중에 1번, 2번한테 물어보니까 그 부동산은 물건 빼가는 거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물건을 계약하는 자리에서 주인이 갑자기 나가. 선도부동산에서는 사장님 그 가격에 왜 파세요? 지금 손님 중에 그거보다 3천 더 살 수 있는 이런 부동산은 꼭 있다. 그래서 이 부동산한테는 106동 1층 아니면 3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예 거래를 안 하는. 근데 이거를 공동중개 룰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장단점이에요, 장단점. 근데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니고, 대신 들어가서 이겨내야지. 그러겠죠. 세게 나가야지. 저는 지금 많이 네, 하세요. 질문하시면서. 이제 그래서 보면
회원제의 장단점이에요. 그런 것들이 좋아요. 그래서 어떤 데 가보면 이게 룰을 다 정해놓은 거야. 물건 뺏지 말고 뭐 신사적으로 하고 이런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때는 이렇게 하자고 이제 자기들끼리는 어떤 룰을 만들어놔서 그거를 철저하게 지키는 데도 있어요. 만약에 안 지켜 그렇게 해서 물건을 빼갔어. 그러면 한쪽에서 받은 수수료를 그냥 그렇게까지. 몰수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회비로 해가지고 나중에 회식할 때 쓰거나 이렇게 하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데에도 항상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은 꼭 있더라. 근데 이제 요즘에 신규 같은 경우에는 여기 회원제 이런 게 좀 많이 안 하더라고요. 공동중개 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다 공동중개 하더라고요. 이 공동중개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솔직히. 공동중개 아니면, 그러니까 이렇게 뺏기는 거예요, 자꾸 다리나, 무대빵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수수료. 아니, 수수료, 주인들 입장에서 수수료 안 준대. 매수 입장에서도 수수료가 줄어든다는데 물건 안 주겠어요?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되면, 이게, 그것도 또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잘하는 부동산에 또 그 물건이 가면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또 잘 못하는 부동산한테 가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얘네들이 시스템을 가지고 잘하게 되면 물건 다 뺏기겠죠. 앞으로 다 뺏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금력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공동중개시 업무 분담이에요. 공동중개시. 공동중개는 이렇게 해야 돼요.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물건을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와 사람을 가지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나눠요. 매물을 내놓을 때는 이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습니다. 매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매물을 구할 때는 이 사람들이 구합니다.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계약서 작성은 우리가 공동중개가 이루어졌어. 제가 사람을 있고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사장님 거래하세요.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졌어. 네. 그럼 계약서 작성은 매도인 측에서. 매도인 측. 사장님 측에서 계약서 작성하는 거야. 네. 사장님 사무실로 가는 거예요. 두 군데서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두 군데서 계약서를 어떻게 써? 보고해야 되는데. 매물 주인. 그러니까 장소는 한 군데서 하지만 계약서를 양쪽에서 다 써가지고. 아니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매물 사장님이. 자, 계약서 작성 사장님. 그리고 계약서 작성이 되면 실거래 거 신고하죠? 네네. 사장님. 네네. 얘는 동의만 하면 돼. 그 대신 거래 신고를 하려면 요즘에 자금 출처 계획을 써야 되잖아요. 3억 이상. 네. 자, 그럼 여기서 자금 출처 계획서를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렇게 이걸 가지고 작성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 작성은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얘는 서명만 하면 돼. 자, 그리고 이거는 소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우리 공인중개사. 소유권 이전 법무사는 여기서 소개시켜줘요. 은행 대출이나 집을 인테리어 하겠다 하면 인테리어 업자 소개를 여기서 하죠. 여기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꼈어. 상관없지 않나요? 안 되죠. 돼요? 왜냐면 제가 수익과 관련된 거는 거예요.